만약에 어느 날 이메일함에 중대재해 발생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딱 도착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이건 그냥 단순한 공지가 아닙니다.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이고요. 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 이 경고문을 우리가 함께 해독하면서 그 안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중대재해 사이렌. 이 붉은색 글씨 정말 이름 그대로 실제 사이렌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?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이건 당신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뼈아픈 교훈이 담긴 공식적인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보고서에 나온 사실들을 하나하나 단서로 삼아서 사건의 퍼즐을 맞춰보죠. 모든 비극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. 과연 그날 그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시간은 2026년 4월 6일 오전이었고요. 장소는 경남 의령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날이었죠.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시간과 장소가 곧 끔찍한 사고의 무대가 되고 맙니다. 모든 게 바로 이날 이 현장에서 시작된 거죠. 그날 해야 할 작업은 사실 아주 명확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른 비탈면을 정리하는 거였어요. 건설 현장에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. 근데 문제는 이 평범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. 바로 그거예요. 문제는 뭘 하려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 했느냐.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. 아니 도대체 장비를 어떻게 설치했길래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을까요? 지금부터 그 정말 믿기 힘든 구성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정말 아찔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. 자, 첫 번째, 이동식 크레인이 커다란 작업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요. 벌써부터 뭔가 불안하죠? 두 번째, 그렇게 공중에 떠서 흔들리는 작업대 위에다가 무거운 굴착기를 올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경사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. 이건 작업이 아니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정말 위험천만한 고개나 다름없었습니다. 이게 바로 공식 보고서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요. 당시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딱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죠. 크레인에 작업대가 매달려 있고 그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있고 이건 안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저거 너무 위험한데 싶지 않나요? 모든 위험 신호가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가 당연히 오래 버틸 리가 없었겠죠. 모두가 예견했던 그 위험은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. 자,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? 보고서는 그 비극의 순간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. 바로 굴착기가 전도되어.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이 담겨 있는 거죠. 결국 아슬아슬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던 굴착기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작업대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작업자를 덮치고 말았죠. 보고서에 기록된 재해 유형을 보면요. 깔림, 뒤집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단어가 그날의 참혹했던 비극을 전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런 보고서의 진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 부분,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?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데 그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. 사실 이 사고는요, 막을 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. 보고서에서는 모든 현장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 핵심 예방 대책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. 첫 번째로 무너진 방어선은 바로 계획이었습니다. 원래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요, 반드시 작업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하거든요. 이게 그냥 서류 작업 하나 더 하는 게 아니고요. 현장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다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찾아내는 말 그대로 생명선 같은 거예요. 만약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위험한 방법은 애초에 검토 단계에서부터 바로 걸러졌겠죠.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핵심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
크레인을 다른 중장비가 올라가서 일하는 발판으로 쓴다?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용이라는 겁니다. 크레인의 올바른 사용법은 딱 하나예요. 설계된 목적 그대로 자재를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것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. 결국 이 사고가 우리한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. 모든 장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한다.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? 크레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지 굴착기가 올라설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간단한 원칙 하나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정부는 왜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날 때마다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전국에 알리는 걸까요? 여기에는 단순한 경고,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문서를 그냥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하고 과거의 사건 기록으로만 보면 그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. 이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예방 백신 같은 겁니다. 한 현장에서 있었던 이 값비싼 희생이 다른 수많은 현장에서 일어날지 모를 비극을 막는 교훈이 되도록 모두에게 공유되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안전규칙들 있잖아요. 어쩌면 그 규칙 한 줄 한 줄에는 과거에 누군가가 겪었을 비극과 희생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살펴본 이 중대재해 사이렌은 바로 그 무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.